뇌 건강 시리즈 일부 60대 이후 뇌를 갉아먹는 음식 탑5.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조용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즐겨 먹는 바로 그 음식들 때문에 말이죠. 60대 김모 씨, 평생 건강하셨던 분인데 작년부터 갑자기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자녀들 이름조차 헷갈려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김 씨가 매일 드시던 음식들이 바로 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음식, 혹시 여러분도 매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내일부터 당장 식탁을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이 우리 뇌에 미치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1위. 젓갈류 절임 반찬, 조용한 뇌 파괴자. 첫 번째,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 젓갈류와 절임 반찬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한국인이라면 빠질 수 없는 이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뇌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는 평생 젓갈 담그는 솜씨로 동네에서 유명하셨어요.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직접 담근 젓갈을 매 끼니마다 드셨죠. 김치도 하루에 한 그릇은 기본이었습니다. 짜게 먹어야 힘이 난다는 게 박할머니의 지론이었거든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안경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하고, 그러다가 점점 심해졌어요. 며느리 얼굴을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묻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혈관이 곳곳에서 막혀 있었고 뇌 조직 일부가 이미 손상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너무 짜게 드신 게 문제입니다. 염분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했어요. 젓갈류와 절임 반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김치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70%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젓갈 한 숟가락에는 무려 90%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죠.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혈류가 줄어들면 뇌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조용히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마치 보일러에서 조금씩 가스가 새듯이 말이에요. 처음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 증상이 나타나죠. 또한 과도한 염분은 뇌의 면역체계도 교란시킵니다. 뇌에는 미세아교 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염분 자극을 받으면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군인처럼 말이에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를 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능력 저하 위험이 3.2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해요. 박할머니처럼 젓갈과 절임 반찬을 즐기시는 분들, 당장 내일부터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젓갈 대신 신선한 야채를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2위.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류, 뇌를 녹이는 독. 두 번째는 바삭바삭한 유혹, 튀김류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만두.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음식들이 우리 뇌를 서서히 녹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최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힘든 일을 하다 보니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점심엔 치킨, 저녁엔 튀김 우동, 간식으론 튀김만두. 하루에 튀김류를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기름진 게 힘이 나더라고. 담백한 건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것 같아서. 최 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5세에 은퇴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계산 실수였어요. 시장에서 물건값을 계산할 때 자꾸 틀리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집에서 화투를 치는데 패를 자꾸 잘못 내는 거예요. 30년 넘게 쳐온 화투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평생 다니던 목욕탕에서 길을 잃었어요. 목욕탕 안에서 탈의실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데리고 갔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 MRI를 찍어보니 뇌 곳곳에 하얀 반점들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이건 뇌백질 병변이라고 해서 뇌조직이 손상된 흔적입니다. 주로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데 트랜스 지방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무서워요. 튀김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을 반복해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끈적해진 혈액은 뇌혈관을 막기 쉬워집니다. 특히 뇌의 미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는데 이런 작은 혈관들이 하나씩 막히기 시작하면 뇌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요. 이게 바로 뇌백질 병변의 원인입니다. 더 무서운 건 트랜스 지방이 뇌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염증 지표가 평균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컴퓨터 CPU가 과열되는 것과 같아요.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오작동을 일으키고 심하면 완전히 멈춰버리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뇌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 특히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고 해요.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곳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의 흡수를 방해해요.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 성분인데 트랜스 지방이 이를 밀어내버리는 거죠. 마치 좋은 영양분 대신 독성 물질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같아요.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 돈가스를 즐겨 드시는 분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길 권합니다. 대신 구이나 찜으로 조리한 음식을 드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만 바꿔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3위. 가공육 햄, 소시지, 편리함 뒤에 숨은 함정. 세 번째는 우리 생활의 편리한 동반자, 햄과 소시지입니다. 바쁜 아침 식탁의 구세주, 아이들 도시락의 단골 반찬.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뇌를 위협하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69세 이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할아버지는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요리하기 귀찮아서 햄과 소시지를 자주 드셨죠. 아침엔 햄에그 토스트, 점심엔 라면에 소시지, 저녁엔 햄볶음밥. 간편하고 맛있으니까 매일 드셨어요. 처음 몇 년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어디 있나 싶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정확했던 시간 개념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전 10시를 오후 2시로 착각하거나 어제 일을 지난달 일로 기억하거나 처음엔 혼자 사느라 시간 감각이 둔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30년 넘게 기르던 고양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기. 뭐더라. 혀끝에서 맴도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 할아버지는 확신했죠. 내가 병에 걸렸구나.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가공육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여기 들어있는 첨가제들이 뇌에 독성을 일으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예요. 이 첨가제는 햄과 소시지의 선홍빛 색깔을 유지하고 보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죠. 더 무서운 건 이 니트로사민이 뇌에 특별히 해롭다는 거예요.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뇌 조직에 직접 손상을 입힙니다. 마치 적군이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침입하는 것과 같아요. 또한 가공육에는 과도한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들어있어요. 햄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80% 나트륨이 들어있고 소시지에는 90%나 들어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려서 뇌졸중 위험을 높이죠. 특히 우려되는 건 가공육의 염증 유발 효과예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염증 지표가 평균 6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뇌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염증에 의해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인 뇌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신경퇴행성 질환의 시작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공육에 들어있는 AGE라는 물질이에요. 어드밴스트 글리카tion 엔드 프로덕츠의 줄임말인데 고온에서 가공할 때 생기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AGE가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형성을 촉진해요. 실제로 시카고 러시대 의대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공육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42%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 차이가 더욱 벌어졌어요. 가공육의 편리함을 포기하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주 2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드실 때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이 가공육의 독성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4위. 과도한 당분, 달콤한 뇌 파괴자. 네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달콤함, 설탕입니다. 케이크, 사탕, 음료수. 스트레스 받을 때 찾게 되는 이 달콤한 위안이 사실은 우리 뇌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어요. 전주에 사시는 66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할머니는 평생 단 것을 좋아하셨어요. 커피에는 설탕 3스푼, 하루에 탄산음료 1병, 간식으론 케이크나 과자. 달달한 게 기분을 좋게 해준다며 즐겨 드셨죠.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단 것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또렷하지 않았죠. 혈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또 단 것을 찾았어요. 그러면 잠시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금세 다시 멍해졌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생 잘하던 뜨개질을 하는데 패턴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30반을 뜨고 10반을 건너뛰고 이런 간단한 패턴도 중간에 헷갈려서 실수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걱정이 된 자녀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뇌 MRI에서는 뇌 위축 소견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이랬어요.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한 뇌 손상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뇌혈관과 뇌세포에 손상을 입힌 거예요. 과도한 당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먼저 혈당 스파이크라는 현상이 문제입니다.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뇌혈관에 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뇌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아요. 이 손상이 반복되면 뇌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죠. 더 무서운 건 당화GLYCATIOL라는 반응이에요. 높은 혈당이 뇌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AGE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AGE가 뇌에 쌓이면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특히 해마와 전두엽 같은 인지기능 관련 부위에 AGE가 많이 쌓여요.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곳이고 전두엽은 판단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치매 증상이 나타나죠. 또한 과도한 당분은 뇌의 염증을 악화시켜요. 혈당이 높으면 미세하교 세포라는 뇌의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뇌 전체에 염증을 일으켜요.
이런 만성염증은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를 파괴합니다. 마치 전화선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뇌세포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과도한 당분이 뇌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뇌도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데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뇌에서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UCLA 의대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설탕 섭취량이 25g을 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1.5배 빠르다고 합니다. 단 것을 완전히 끊을 순 없겠지만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하세요. 탄산음료 대신 물을, 케이크 대신 과일을 드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뇌가 고마워할 거예요. 5위. 알코올, 뇌세포를 녹이는 독.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친구, 알코올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술이 사실은 우리 뇌를 서서히 녹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71세 정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에요. 젊을 때부터 술을 즐겨 하셨는데 특히 퇴근 후 소주 한 병은 기본이었어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준다며 매일 드셨죠. 교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습관은 계속됐어요. 할 일이 없으니 더 자주 마시게 되더라고요. 점심 식사 후에도 한 잔, 저녁에도 한 잔. 하루에 소주 한 병 반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68세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디에 뭘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더니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온화했던 정 씨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의심이 많아지고 우울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술 때문인가 싶어서 금주를 권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작년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그때 찍은 뇌 CT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특히 전두엽과 해마 부위 손상이 심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알코올성 뇌손상입니다. 오랫동안 과음을 하시면서 뇌세포들이 죽어간 거예요. 이 정도 손상이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광범위하고 심각해요. 먼저 알코올은 뇌세포막을 직접 파괴합니다. 뇌세포막은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코올이 이 지질막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기름때를 제거하는 세제처럼 말이죠. 세포막이 파괴되면 뇌세포 내부의 중요한 물질들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반대로 독성 물질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손상된 뇌세포는 결국 죽게 되죠. 또한 알코올은 뇌에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려요. 글루타메이트가 과도하게 분비되면 흥분독성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뇌세포들이 과도하게 자극받아 죽게 됩니다. 마치 전기 과부하로 전자기기가 타버리는 것과 같아요. 특히 무서운 건 알코올이 뇌의 백질을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백질은 뇌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통신망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손상되면 뇌의 각 부위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잡한 사고나 판단이 어려워지죠. 알코올은 또한 뇌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해마에서는 계속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알코올이 이 과정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이 뇌의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알코올을 마시면 처음엔 혈관이 확장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수축하게 됩니다. 이런 혈관의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면 뇌혈관벽이 손상되고 출혈이나 혈전의 위험이 높아져요.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 위축이 평균 1.6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 차이가 더욱 벌어졌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코올이 뇌의 면역체계도 교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뇌의 미세하교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촉진해요. 정아저 씨처럼 오랫동안 음주를 해오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주를 시작하면 뇌의 손상 진행을 멈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기능이 회복되기도 해요. 특히 60대에 금주를 시작하면 70대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뇌 건강 지키기. 지금까지 우리 뇌를 갉아먹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젓갈류와 절인 반찬의 과도한 나트륨, 튀김류의 트랜스지방, 가공육의 독성 첨가제, 과도한 당분, 그리고 알코올까지. 이 5가지가 어떻게 우리 뇌를 서서히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렸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젓갈 대신 신선한 나물을, 튀김 대신 구이를, 햄 대신 신선한 고기를, 단 음료 대신 물을, 술 대신 차를 선택해보세요. 우리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해요. 60대, 70대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뇌 건강한 100세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살리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